자, 오늘은 축하해. 수학과의 마지막 시간, 경우의 수입니다. 자, 경우의 수는 한 3번에 걸쳐 나눠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중학교 때 했던 기본 베이스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처음에는 딱 2가지만 할 거야. 좀 당겨서 볼까? 합과 곱을 구별하는 것만 할 거야. 알았지? 이게 제일 중요해.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 문방구라 그러면 요즘은 세대 안 맞아. 그치? 문방구는 라떼 얘기고 요즘은 이제 아트박스 아트박스가 폐업 준비 중이야. 그래서 펜이 5자루, 노트가 3권 있어. 종류가 펜 또는 노트 1가지. 두 번째는 펜 앤드 노트 1가지씩. 자, 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가? 자, 펜을 사는 경우는 5가지 경우가 있겠고, 노트를 사는 경우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을 더해서 둘 중 하나만 사는 경우는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전체 8개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8개가 되는 거지. 근데 펜과 노트를 1가지씩 가져간다는 얘기는 펜 5가지, 노트 3가지를 곱한 15가지 조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왜 곱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수에서 곱하기란 언제 하냐면 동시발생. 발음에 유의하세요. 그랬지? 동시발생. 알았죠? 자, 근데 이 동시에라는 뜻이 문제가 있어. 꼭 동시에 사야 되나요? 계산대가 하나고 사람이 한 명이면은 물건 2개를 어떻게 동시에 사나요? 바코드를 동시에 찍나요? 0.01초의 차이로 착착 찍어서 동시에 계산하나요? 아니면 내가 펜 하나 사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노트 깜빡했다 노트도 사갖고 오면 이건 동시에 산 게 아닌데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이 수학에서의 동시에는 수학적 의미를 좀 알아야 돼. 동시에라는 뜻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 사이 일어난 모든 일, 우린 이거를 동시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트박스의 사건의 시작은 아트박스를 들어가는 거고, 그쵸? 아트박스에 나오는 겁니다. 들어갈 땐 빈손이었지만 나올 때는 2개가 있어. 펜이랑 노트가. 그러면 곱해야지. 나오다가 잠깐만 안 샀다. 그래서 펜도 다시 사고 나면 산 거는 각각 샀지만 결국 내 손엔 2개가 다 있잖아. 그럴 때가 동시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건의 시작을 아침에 눈 떴을 때, 사건의 끝을 밤에 잠들 때까지 라고 보자면 자네들은 수학적으로 하루 중에 밥 먹는 동시에 똥 싸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치? 변기에 그치?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밥 이렇게 우걱우걱 먹으면서 똥이 질질질질 새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너무 상세하게 상상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수학적인 동시의 의미가 이런 거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해야 돼. 문제 가서도 설명을 해줄 건데 처음엔 대부분 쉬워.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 곱할지 더할지 망설일 때는 항상 이 사건의 시작이 뭐고 끝이 뭘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문제풀이 한번 쭉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수학하의 경우의 수 공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먼저 문제 좀 풀어보자.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단원 문제 진짜 많거든. 계산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라. 어려운 건 없지만 잘 따라봐요. 지치지 말고. 서로 다른 2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사위라 하면 1부터 6까지 적혀 있는 건 알죠? 그치? 1부터 6까지 적힌 두 수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5의 배수는 5랑 10이 있겠지, 그치? 5는 1 더하기 4, 2 더하기 3, 그치? 4 더하기 1, 3 더하기 2. 뭐 4가지밖에 없네, 그치? 10은 4 더하기 6, 5 더하기 5, 6 더하기 4, 그치? 3가지밖에 없네. 더 이상 경우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자, 사건의 시작과 끝, 더할지 곱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굳이 하자면, 사건의 시작은 주사위를 던진 거고, 주사위를 들고 있는 거고, 끝이 주사위를 던져서 눈이 나온 거야. 근데 그 숫자가 5가 되기도 하고 10도 되기도 합니까? 막 주사위 숫자가 갑자기 변해?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 넘어가서 막 바꾸는 거야? 아니죠? 얘 아니면 얘지? 또 눈이 들어가면은 다 더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총 7가지. 넘어갈게요. 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라는데 이거 그냥 노가다 띄라는 얘기예요. 자연수 XY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보통 이제 자연수니까 우리가 숫자를 대입을 할 건데, 노가다 풀이가 정말 끝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노가다 하는 게 아니라 노가다 나중에 규칙을 찾기 위한 어떤 성의를 보여야 돼. 알았지? 보통 이제 Z가 숫자 1을 넣을 때마다 30 커지니까 Z를 먼저 조지면 되는데, Z에다가 6을 넣으면은 6, 3, 18이니까 둘 더해서 2가 나와야 돼. 근데 XY가 자연수면 최소가 1, 1이거든. 그리고 합이 최소 3 나와. 2는 못 만들어. 오케이? 그래서 Z한테 5를 넣었을 때, 그치? 얘네들이 합이 x 더하기 2y가 5를 만들어야 돼. 그치? 3, 5, 15니까 x 더하기 2y가 5가 나오려면 y에다 1이면 x가 2, 3이고 그치? y가 2면 x가 1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z가 또 5 말고 뭐가 있을까? 4 넣으면 4, 3, 10이니까 얘가 8 만들 거야. 그럼 Z에다가 4는 못 놔. X에다 1은 줘야 되니까 최소. 그래서 Z에다 3부터. Y 3부터. 3 넣으면 2고, 2 넣으면 4고, 1 넣으면 6이고. 이렇게 나갈 거야. 이쯤 와서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야? Y가 얼마까지 들어간 줄 알면 1부터 그 숫자까지 갈 거 아니야, 그치? 아, 그럼 여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Y가 정해지면 X는 남은 걸 가져갈 거니까 Y만 정하면 되는 거야, 그치? Z를 정해놓고. 자, Z가 3일 때. 3, 3은 9잖아. 그럼 이게 10을 만든단 말이야. 11을 만들어. 11을 만들 거면 y가 5까지 가능해. 1부터. 그럼 1부터 5까지 5개. 그치? 난 매번 이거 설명할 때마다 칸이 좁더라. 좀 작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z가 2일 때. z가 2면 3이 6이잖아. 6이니까 14 만들 거 아니야. 2, 7에 14 하면 얘가 가져갈 게 없으니까 6까지 가능한 거죠. 그치? z가 1이면 3이니까 이게 17 만들어야 돼. 그럼 16까지니까 8까지. 8개, 6개, 5개, 3개, 2개, 5, 10, 14, 24가지. 이런 노가다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가다도 다 뛰는 게 아니다. 다 뛰면 멍청한 거다. 정말 다 뛰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선생님 노가다 완전 생노가다 문제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남기거든. 아무튼 중간에 규칙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곱의 법칙 갈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짝수 개수. 10의 자리 두 자리니까 이렇게인데 여기가 이제 8의 양의 약수래. 그럼 1, 2, 4, 8 요거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짝수라니까 여기는 0, 2, 4, 6, 8 0, 2, 4, 6, 8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를 4개 중에 하나를 쓰면 되고 1의 자리에는 쓸 수 있는 게 5가지나 해야 되니까 다 곱하면 20이지. 왜? 내가 숫자를 쓰려는 사건의 시작엔 아무것도 안 써있겠지만 사건이 끝났을 땐 여기도 뭐 숫자 2개가 써져 있잖아. 각각 숫자를 골라주는 경우 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았지? 굳이 한번 어차피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아는데 이렇게 설명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들이 푸는 문제 안에서 이거 곱할지 더할지 망설이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 그럴까봐 그때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제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약속 있으면 중학교 때 하던 거다, 그치? 72 소인수 분해를 할 때, 나 소인수 분해 할 때 막 이식 가는 애들 별로 이해를 못 해요. 크게 해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는 겁니다. 3 플러스 1 2 플러스 1 곱하면은 4, 3, 12가지.
오케이? 120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얘 10 곱하기 10이잖아, 그치? 얘 세제곱 3 곱하기 5. 그럼 1승 1승이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16가지. 그럼 4가지가 남는 거죠, 그치? 저기까지 됐고,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서 약간 변태 같은 문제예요. 뭔 차이일까 싶은데 기본은 지불 방법이야. 지불 방법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지불 금액을 살짝 변형하는 건데 뭔 말이냐면, 자, 10원짜리가 한 개. 난 이 문제를 애들한테 가르칠 때마다 좀 많이 화가 나. 100원짜리가 2개구나. 10원짜리가 아니라, 그치? 5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2개가 있어. 다 합쳐봐야 270원인데 뭘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그치? 아무것도 못 사. 답은 빵.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금액도 없어. 왜?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씨. 그런데 그냥 있다고 치자고, 알았지? 그러면은 동전이 한 개 있으니까 0개 낸다, 1개 낸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동전이 3개 있을 때는 안 낸다, 1개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 총 4가지. 그러니까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약수의 개수랑 똑같은 거야. 얘는 2개 있으니까 3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걸 몽땅 곱하면은 24가지가 되는데, 이 24가지 중에서 모든 경우 안 내는 거 빵원 하나 빼주는 거야. 그럼 23가지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약간 달라. 자, 예를 들면 이거 지불 방법은, 너네가 대학을 가서 첫 알바를 뗐는데 사장님이랑 싸우고 끝났어. 월급날 붙여달라니까 가질러 오래. 갔더니 월급 100만원을 10원짜리 10만개로 준비해준 거야. 너희들이 대노하지.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요. 그런데 왜냐면 어떻게 들고 가라고. 근데 선생님은 100만원 맞죠? 고마워요. 가져갈게요. 마침 동전 필요했는데 난 쏙 쿨하게 가져가는 거고, 너희들이 이제 막 또 한 번 멱살 잡고 싸우는 거고, 그쵸? 아무튼 그게 지불 방법은 10원짜리 100만원 월급을 10원짜리로 줬느냐, 만원짜리로 줬느냐, 5만원짜리로 줬느냐, 이거가 다 다른 거야. 똑같은 돈을 받아놓고 다르게 반응하는 걸 지불 방법이라고 보자면, 지불 금액은 똑같아? 그럼 괜찮아. 콜. 이게 지불 금액인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50원짜리가 100원을 만들 수 있어요. 50원 2개면은 100원이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원을 냈을 때 50원 2개 내는 경우도 있고 100원 하나 내는 경우도 있는데, 지불 방법에서는 2가지로 보는데, 지불 금액에서는 똑같은 100원이니까 그냥 한 가지인 거야.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요거를 줄여줘야 되는데 뭐 왜 문제가 된 거야? 50원이 100원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지. 10원은 50원을 만들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100원을 50원으로 바꾸자. 그래서 지불 금액은 포인트가 환전입니다. 환전. 그래서 50원이 5개, 10원이 2개 있다고 치고 지불 금액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6 빼기 1, 그치? 17가지. 그럼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망세 방법을 쓰네. A에서 C로 가는 방법을 써. A에서 B로 갔다 C로 갈 수도 있고요, 그치? D로 갔다 C로 갈 수도 있죠. A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8 더하기 12 하면은 20가지. 이런 거 뭐 중학교 때 많이 했지. 아마도 많이 했을 거야. 중학교 때 나온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뭐 순열이나 조합이나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알았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5개의 영역을 5개의 색으로 색칠을 할 거야.
인접한 영역은 구별을 해야 된대. 그러면 A에 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영역 순서대로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고 칠해가면 치면 되는데, 처음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5가지겠죠. 그 다음 B는 4가지. 그치? 그 다음에 C는 얘 둘이랑 달라야 돼. 3가지. D는 얘 둘이랑 다르면 되니까 또 3가지. E는 또 얘 둘이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돼. 근데 이게 뒤로 가서 문제 뭐 유형 902번이나 이런 데로 가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수영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 요건 좀 어려워. 그러니까 문제가 풀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얘는 얘만의 풀이법이 있어요. 바로 노가다예요. 근데 이 노가다가 노가다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얘를 노가다 해야 된다고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거야. 숫자를 나열하겠대. A1, A2, A3, A4 네 숫자를 이렇게 나열하겠대. 얘 밑에 1을 못 쓴대. 얘 밑에는 2가 못 쓰고.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1이 1을 갖지 못하고 2가 2를 갖지 못하고 이거 홍길동이야. 홍길동 문제라고 생각하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치? 홍길동이야 홍길동. 비슷한 얘가 뭐가 있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시험 끝나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성적표를 가지러 갈 거야. 근데 학생이 자기 성적표가 아닌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 내가 내 걸 못 가져가. 오케이? 그런 느낌. 마네킹에 옷을 입히는데 상의와 하의가 세트가 맞으면 안 돼. 위아래 색깔을 다르게 세팅하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 뭐다? 노가다. 그럼 1 밑에 1이 못 오니까 2부터 깔아보자고. 노가다 자체는 쉬워요. 이 문제를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럼 이 다음에는 1 올 수 있고, 그 다음은 4, 3이 와야지 서로 이제 숫자가 안 겹치겠고, 그 다음에는 2, 3, 4, 1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은 4가 오면은 4, 1,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하나 깔 때 나오는 게 3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이 앞에 2 말고 3도 있고 4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3 곱하기 3에서 답은 9개. 이렇게 노가다 자체는 쉬워. 그냥 하면 노가다가 뭐가 어려워. 근데 노가다 문제인 거를 파악해야 하는 게 어렵다. 알았죠? 앞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후에도 경우의 수 쪽이 공식은 몇 개 없는데 그냥 문제 상황을 다 파악해야 돼. 많이 반복해야 돼. 알았죠? 자,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의 수는 1학년끼리 이웃하게. 자, 여기서부터는 순열이네. 그러면은 순열 설명을 좀 듣고 옵시다. 자, 문제 잘 풀고 왔나요? 자, 두 번째 순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시다. 순열이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이야.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알았지?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알았죠?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 n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좀, n 느낌표. 근데 이걸 읽을 때 팩토리얼, 공장할 때 팩토리 하지 않는 게 팩토리얼이라고 읽으면 돼요. 원래 F가 이제 P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난 그 선생님이 참 치과의사이기도 하고 참 서울대도 붙고 막 그랬지만 파닉스인가 그걸 못해. 발음표를 못 읽어요. 알았죠? 내가 그래서 공부할 거야. 2022년이죠 지금. 그치? 내가 이 센수학 강의, 마플 시험지 강의 다 찍으면 이제 나 그 시간에 그냥 공부 시간이야. 알겠어? 명심해. 나 공부할 거야. 자, n 팩토리얼은 계산은 n-1, n-2 해가지고 그냥 모든 숫자를 다 곱하는 거예요. 1까지.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하는 거야. 이걸 n 팩토리얼이라 그러고, 의미는 서로 다른 n개를 순서대로 나요. 이게 뭔 말이냐?
4명의 계주 선수가 있어. 얘들을 일렬로 나열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야. 첫 번째 주자, 얘들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 그거는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자가 4, 3, 2, 1 이렇게 하죠. 중학교 때 이렇게 했어, 그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4 팩토리얼이라고 말하겠다고. 4 팩토리얼이라고 쓸 거고. 물론 계산은 4, 3, 2, 1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표기를 써야 돼. 풀이에 얘가 나와야 돼. 이 식을 통해서 저쪽으로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경우에서 하다가 일로 넘어오면 왜 굳이 한 번 더 써요 하는데 앞으로 점점 경우에서 식은 복잡해져 갈 거야. 그럴 때 내가 정확하게 식을 세웠나 안 세웠나 통용되는 언어 같은 거지. 이 공식이. 뭐든지 다 이렇게 나열해서 쓰면은 이걸 뭘 구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공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얘가 지금 4명을 일렬로 나열했구나 라고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너가 본인의 풀이를 검토할 때도 확인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이 경우의 수에서의 언어. 자, 두 번째 NPR 얘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인데 나누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다 곱하는 게 아니라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데 여기 나온 숫자가 전체 r개를 곱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10p3이다 그러면은 공식으로는 10팩토리얼을 7팩토리얼로 나눈 것이지만 계산상으로는 19, 8 곱하면 끝이야. 10부터 3개. 19, 8인데 왜 이렇게 썼냐? 그렇지, 희한하네, 그치? 자, 이렇게 쓰는 게 NPR이다. 그래서 얘는 항상 이 끝수를 기억해 주셔야 완벽하게 이게 나오는 시험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완벽한 정답이 나올 수 있고, 또 얘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일렬로 나열. 뭐 순서대로 나열. 뭐 상관없지. 말인지 알겠어?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의, 약속이라고 해두는 게 있어. 0 팩토리얼은 1로 계산할 거야. 그리고 np0도 1로 계산할 거야. 하여튼간 그냥 경우에서 0 들어간 건 다 1이야. 0가지도 할 게 없다. 또 한 가지로 세는 거야. 예를 들면. 알았죠? 그 다음에 npn은 n팩이 되겠지. n부터 n개를 다 곱했으니까. 그치? 뭐 이 정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실은 공식은 이게 다인데 문제 상황별로 문제에서 어떠한 상황을 제시했느냐에 따라 접근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어려워. 유형별 풀이법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문제로 가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정확하게 숙지한 채로 그 아래 걸 풀어봐야 돼요. 알았죠? 그럼 문제 풀이로 갑시다. 설명자를 듣고 왔나요? 이웃하는 순위로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웃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웃한다는 거야. 3명, 4명 총 7명을 이웃하게 세울 건데 이때는 이웃하는 애들을 사람들을 묶어서 한 명 취급. 한 명으로 고려. 한 명 있는 거야, 한 명. 그러니까 1학년은 한 명이야. 1학년 이렇게 있고 2학년 4명이 있는 거지. 그럼 전체 몇 명 봐야 돼? 5명. 이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게 5명 전부 다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야. 5, 4, 3, 1이지만 그걸 5팩이라고 하자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 안에서 1학년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 얘네들 순서를 정해줘야 돼. 얘네들도 사람은 3명이잖아, 그치? 이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게 또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720이 나와요. 뭐 계산 많이 하다 보면 돼요. 5팩토리얼은 5, 4, 3, 2, 1, 3팩토리얼은 3, 2, 1. 알았죠? 자, 넘어가서
이번엔 이웃하지 않는 이래. 이웃하지 않는. 남자 2명, 여자 3명인데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그치? 얘는 이웃을 해도 이웃 가능과 불가능의 그룹을 구별해야 돼요. 이웃 가능은 여자 3명들은 이웃 가능하죠. 이웃 불가능은 2명이죠. 많은 그룹을 먼저 나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3명을 먼저 나열해 줘. 3팩.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들어갔다. 여자가 일렬로 서 있으면은 이 여자들 사이사이 앞뒤를 포함한 사이사이 4개의 자리에서 2개의 자리를 골라 남자 2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골라 순서대로 나열. 4P2. 알겠습니까? 그래서 6 곱하기 4, 3, 12. 72가지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번에는 남자 4명과 여자 4명이, 남자 3명, 여자 4명이 일렬로 나열할 건데 양 끝에 여자가 오래. 그럼 양 끝에 여자를 먼저 세워. 하나, 둘, 셋, 넷, 다. 여자가 몇 명 있는데? 4명 있잖아. 4명 중에 2명을 먼저 양 끝에 세우고 그럼 5명 남잖아. 남자 여자 포함해서. 가운데는 어떻게 깔아라 뭐 말이 없으니까 가운데 있는 애들은 5팩토리알. 그러면은 답이 5번 나옵니다. 계산 과정 다 생략할게요. 그냥 계산 공식대로 하시면 돼요. 4P2. 4부터 몇 개를 곱한다? 4부터 2개. 그럼 4, 3이지 뭐, 그지? 5팩은 5, 4, 3, 2. 뭐 계산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이거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적어도 조건이 있는 순위로서 적어도는 항상 우리 어떻게 풀어? 전체에서 반대 사건을 빼잖아. 뭐 전체는 일렬로 나라는 거니까 6팩인데 이 반대는 정확하게 반대를 잘 짚어줘야 돼. 글씨를 좀 작은 걸로 쓰자. 반대 사건. 한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거에 반대가 뭘까 이거지. 생각해보면 말이야. 선생님은 자음 모음을 학교 다닐 때 몰랐어. 아이오우가 자음인지 모음인지 구별을 못해가지고 난 학교 다닐 때 이거를 아이오우가 자음일 때도 풀고 모음일 때도 풀어서 답 있는 걸로 골랐어. 그러니까 주관식이거나 둘 다 답에 복이 있는 경우는 찍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걸 학생들 가르치다가 깨달았어. 아이오우가 모음이라고. 애들한테 물어가면서 아이오우가 뭐지? 모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가면서 가르치다가 참나 진짜. 그래서 한쪽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이라는 거는 자 땡땡땡땡 모 맨 뒤에 모음이 오는 거, 맨 앞에 모음이 오는 거, 그치? 그리고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거 이렇게, 그치? 그럼 뭐가 남은 게 뭐냐면 요 한 가지가 남았어.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거, 양 끝 자음. 자, 양 끝 자음은 어떻게 하냐? S, L, N, T 4개의 자음이 있으니까 4개의 자음 중에 2개를 양 끝에 배열을 하고 남은 4개 문자를 가운데다 깔아주면 되죠. 그래서 720에서 얼마 빼냐? 12, 24, 144, 288 빼면은 432가 답으로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연수의 개수. 자, 요거는 중요해요. 어떤 숫자를 나열해서 몇의 배수를 만든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얘기를 좀 해주자면, 첫 번째, 짝수. 짝수는 우리 다 알죠? 1의 자리가 짝수. 뭐야. 너희들 또 타임머신 경험했어. 왜냐면 선생님은 아직 조합을 설명 안 했는데 조합의 설명이 다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홀수, 짝홀수는 됐고 3의 배수.
짝수는 다른 말로 2의 얘가 지금 아이패드가 좀 이상하네. 잠깐만. 자, 좀 손 좀 봤어요. 3의 배수는 각 자릿수 합이 3의 배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777 3의 배수입니다. 777을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이게 21이죠? 그럼 3의 배수야. 나눠볼까? 3이 6 17 그치? 3, 5, 15 27 그치? 그러면 259로 나눠지네 그치? 워낙 좀 좁지만 좀 이렇게 쓰자. 알았죠? 777 3의 배수 저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4의 배수. 4의 배수는 마지막 그러니까 10의 자리 이하가 4의 배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1, 1, 7, 7, 7, 7, 7, 4, 8 이러면은 여기가 4의 배수라서 다 4의 배수가 돼요. 저게 4로 나눠 떨어져. 100이 넘어가면은 4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100 단위부터는 다 4의 배수가 돼. 앞에는 무슨 숫자를 지랄같이 써놔도 상관이 없어. 10의 자리랑 1의 자리 해서 이 두 자리 숫자가 4의 배수로만 나오면 무조건 4로 나눠 떨어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5의 배수나 6의 배수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짬뽕해서 쓰고 5의 배수 같은 거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치?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갑시다. 아무튼 0, 1, 2, 3, 4 중에 3장을 써서 3의 배수를 만들 거면 일단 숫자 조합을 맞춰줘야 돼. 숫자 조합. 뭐 작은 것부터 하자면 1, 2, 0, 1, 2를 다 쓰면 3이 나오죠. 그 다음 뭐가 있어? 1, 2, 3을 써도 되고 그 다음은 0, 2, 4도 되죠. 더 이상은 뽑아낼 수 있는 숫자 조합이 없을 거야. 2, 3, 4? 2, 3, 4도 된다. 있네. 그래서 1, 2, 3을 1열로 나라는 거 3패까지 2, 3, 4도 1열로 나라는 거 3패까지 그치? 근데 0, 1, 2나 0, 2, 4는 맨 앞에 0이 못 오기 때문에 두 가지 곱하기 2팩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여기서 여기 먼저 두 개 중에 하나 넣어주고 남은 숫자 두 개는 2팩으로 나열하면 되죠? 여기도 2 곱하기 2팩 그래서 6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4 2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죠. 오호. 나이스. 선생님이 이 강의 영상을 따로 이렇게 문제를 짜집기 안 하고 책에다 풀기 시작하면서 좀 작업 속도가 많이 늘긴 했어요. 하루에 막 2-3개 찍는 날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피곤한데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지금 강의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진짜 진작 이렇게 했을 걸 왜 이상하게 처음부터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그지? 자, 5개의 문자 A, B, C, D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사전식 배열. 요즘 애들 사전도 책 사전 뒤져본 적 있니? 종이책으로? 요즘은 다 그냥 검색하면 나오니까 애들이 사전은 안 봐. 사전식 배열이 뭐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알파벳 조합은 A, B, C, D, E야. 이게 첫 번째로 무조건 나열돼요. 이걸 일렬로 나열하면은 사전식으로 하면 문자 순서가 앞에 있는 문자가 앞에 나오는 게 사전식 배열이야. 그 다음은 뭐냐면은 최대한 하나 바꾸는 거야. A, B, C, E, D 이렇게 끝에 두 개 자리 바꾸는 거지. 그 다음 사전식 배열은 더 이상 바꿀 게 없으니까 A, B, D, C, E 얘네들이 자리 바꿔준 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저걸 바꿨으면은 D는 놔두고 E, C 또 얘네들이 자리 바꿔 또 튀네 이거. 이러면 굿노트가 업데이트가 있다는 얘긴데 잠깐만. 자, 아이패드 껐다 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사전식 배열을 할 때 애플 펜슬 연결이 안 됐어. 연결이 됐다. 사전식 배열을 할 때 CB 저 문자는 몇 번째로 나오냐 이거지, 그치? 그럼 일단 C로 시작했다는 건 A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열을 다 썼다는 거지? A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열은 남은 4개만 일렬로 깔면 되니까 24가지입니다. 글씨 진짜 못 쓴다.
자,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것도 다 썼다는 얘기야. 그지? 여기도 24가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는 C 다음에 B 나왔잖아. 원래 C 다음에 뭐가 먼저 나와? CA가 먼저 나와야 돼. 이것도 다 썼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3팩 6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자, 남아있는 문자 3개를 봐봐. EDA. 원래 ADE 순서인데, 응? 원래 ADE 순서인데, 그걸 완전히 거꾸로 썼죠. 그치? 그러면 뭐냐면, CB로 시작하는 마지막 문자열이라는 거지. 여기도 3팩 6가지의 문자가 있을 텐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다 더해주면 이 마지막 번째가 몇 번째 숫자인지가 나오는 거지. 몇 번째로 등장하는지가. 총 60이 나오겠죠? 다 더하면, 그치? 그래서 CB, EDA는 60번째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D랑 A 자리 바꾼 거 있잖아. 어? D랑 A 자리 바꿔서 CB, EAD. 얘가 59번째고, 얘 사전식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근데 요즘 애들 책 사전을 본 적이 없다는 애들이 좀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약간 좀 학생들에 따라서 투머치일 수도 있어. 책 사전 봤다는 애들은. 그치?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조합이네. 조합은 뭐 강의 또 보고 알겠지. 강의에서 보고 설명 보고 진행합시다. 이제 반 좀 넘게 풀었나? 아휴, 힘내자. 자, 잘 풀고 왔나요? 우리 이제 마지막 조합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합시다. 3번 조합 콤비네이션 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초이스라고 해요. 초이스. 그래야 떠올릴 수 있어. 공식이 NCR이고요. 계산은 NPR을 구해서 R팩토리얼로 나누는 과정을 하는데, 이 NPR이 N팩 곱하기 N-R팩이었단 말이야. 그걸 R팩으로 나누는 거지. 근데 봐봐요. N팩을 아이고 야야야 R팩으로 나눈 상태에서 N-R팩으로 나눴다라고 관점을 달리하면은 NP N-R 좀 글씨가 왜 이러지? NPR 아니야 씨. NP N-R N-R팩 이렇게 쓸 수도 있어서 NC N-R이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같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같다고 설명하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알아서 설명을 해줄게. 일단 얘 의미를 먼저 보자. 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고르는 거야. 선택. 초이스. 그래서 C로 외우. C가 콤비네이션의 C야. 근데 초이스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초이스의 C라고. 선택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거지. 학생 10명 중에 닭싸움.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뭐 운동회란 이런 로망이 사라졌지만, 그치? 닭싸움 선수 뭐 4명 선발. 막 이렇다고 해봐. 오케이?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을 고르면 돼. 계산은 10명, 9명, 9876, 그치? 987, 1987, 4명, 4개의 숫자를 곱하는 게 9P4죠. 그 다음에 분모가 4321, 4팩이니까 이렇게 약분하시면 되는데, 그치? 근데 요거랑 같은 의미가 선수를 4명 선발한다는 얘기는 안 뛸 사람 4명 고르는 거지. 6명. 그치? 안 뛸 사람 6명을 고르는 게 또, 그러면 꽝 4명이 나가서 닭싸움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벌칙 같은 거 나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복불복. 그런 거지. 걸린 사람을 먹일래 아니면은 남는 사람이 먹을래 뭐 이런 느낌. 그렇지? 그래서 안 뛸 사람 6명을 고르는 것도 10시육은 1987 곱할 게 많아. 5까지 곱해야 되고 654321.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미 65가 겹치죠. 65 겹치고 나머지를 보면 어때?
얘랑 똑같죠. 그래서 선수 뛸 사람 4명을 고를래 안 뛸 사람 6명을 고를래가 똑같아서 이 조합은 요거 둘 더한 게 얘랑 똑같으면은 같은 거예요. 알았죠? 이게 답니다. 물론 순열 때 봐서 알겠지만 문제마다 성질이 다 달라. 그거 맞춰서 집중해야 되니까 공식 자체는 이게 끝이야. 알았죠? 자, 여기서도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NC형은 1이에요. 알았죠? 기억하시고 경우의 수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자, 이거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NPR이 360인데 NCR은 15래. 얘가 360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건데 이게 360을 24로 나눠야 15가 돼요. 뭐 어떻게 구하면 돼? 바꾸면 되죠. 이거잖아, 그치? 그럼 몇 팩토리얼이 24일까? 4팩이에요. 4321. R은 4고요. 그럼 어떤 숫자 4개를 곱해서 360을 만들었냐 이거지, 그치? 360을 아닌가? 잠깐만. 6543 6543 6543이 되는데 6543 4개 곱했잖아. 30, 12 하면 360이죠. 그러면 n이 6인 거지. 둘이 더하면은 뭐 5번 나오는 거죠, 그죠? 넘어가자. 아, 17번. 자, 증명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선생님이 그 공식 설명할 때 뭐 분수 형태를 쓴 거 있잖아. 그거 그대로 쓰면 답이 나와요. 자, n-1이니까 여기 n-1팩이 있는 거고, 그렇지? r이면은 여기 r팩이 있고, 얘네 둘이 뺀 게 여기 있고, 이 공식이 얘네들이 더해서 여기 있는 게 나와주면 돼요. 알았죠? 그럼 여기도 얘를 바꾼 거긴 한데, 그치? n-1 있고 r-1 있으면은 가랑 얘랑 더해서 n-1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n-r팩이 있는 거예요. 가에 n-r팩만 해줘도 둘이 똑같아지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뭔가 식의 변화를 줬어.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잠깐만 좀 두껍게 쓰자. 이건 너무 얇. n-r팩이고, 자 여기 r팩은 그대로 나왔는데 n-r에서 1을 또 뺐잖아. 그러니까 안돼. 여기다 n-r을 하나 곱하자. 그러니까 곱하기 n-r 곱하기 n-r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여기 n-r은 하나 곱해지고, 그치? 얘는 그러니까 이거지. 9팩토리얼에다가 10 곱하면은 10팩토리얼이 돼. 요런 걸 한 거야. 9부터 1까지 곱한 거다 10 곱하면 10부터 1까지 곱한 거잖아.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있는 애도 여기 R-1팩이 있어서 꼴 보기 싫어서 R을 곱했어. 위아래. 여기 R이 그래서 있는 거야. 얘가 R팩이고. 말이야, 이제 알겠지? R-1팩에다 R 곱해서 R팩을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좀 정리하는 건데, 요거 계산은 뭐야? 착착 지어는 n이지. n에다가 n-1팩을 곱했으면 그냥 n팩이죠. 그럼 요거는 ncr이 된다. 해서 가나다가 나오는 거죠. n-r팩 나는 n-r 다는 n팩. 뭐 이렇게. 알겠죠? 증명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가 많아서 정신 똑바로 붙잡고 하면은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정신줄 놓고 그냥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부면 돼.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알았지? 넘어갈게요. 자, 의사와 간호사 6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왜 치과에서는 안 뽑지? 아쉽구만. 자, 그래서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아야 되니까 의사 중에서 3명 뽑고 간호사 중에서 3명 뽑으면 되겠죠. 의사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게 7C3. 그냥 고르는 거라고. NCR이 그지? 간호사 6명 중에 3명 뽑는 게 6C3. 둘을 더해주면 돼요. 7, 6, 5 나누기 300. 6, 5, 4 나누기 300. 그럼 이렇게 35 더하기 20 하면은 55 더해야 되겠네, 그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19번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중에서 5명의 무대설 회원을 뽑을 건데 혜원이와 민준이를 모두 뽑겠대. 너가 이 아카펠라 동호회 회장이야. 무대설 5명 뽑아야 되는데 너를 포함해서 넌 안 나간다고. 넌 그냥 회장 알았지? 혜원이 민준이 나가겠대. 걔들은 나가라 그래. 몇 명 남았어? 10명 남았잖아. 10명 중에 몇 명을 더 만들어야 돼? 5명 채워야 되니까 10명 중에 3명을 더 뽑아야 되겠죠? 19, 8 나누기 3, 2, 1 120 하겠다는데 하게 둬. 우리는 안 한 애들만 신경 쓰면 돼요. 알았죠? 넘어갑시다. 자, 남자 6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이면은 또 전체에서 반대를 빼야 되겠잖아, 그치? 전체는 뭐 12명 중에 4명 뽑는 건데요. 반대는 남자나 여자만 가지고 한쪽 성으로만 4명 뽑는 거죠. 똑같이 반복되겠지. 6명 똑같이 있으니까. 그럼 12, 11, 19 43, 21 43, 12 다 까버리고 요거 까버리면은 45, 45, 495가 전체인데 토탈이 6C4는 6C2랑 같아요. 이 숫자가 이 n의 R자리에 있는 숫자가 n의 절반보다 너무 크지 않는 게 좋아. 왜냐면 6C4는 6543 4321이거든. 어차피 약분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6C4를 보고 그냥 계산하자 수준이 아니라 6C4 보고 자동으로 6C가 떠올라서 6C로 계산해야 꿀 빨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문제집을 같은 걸 많이 풀면서 내 계산에 나를 좀 더 예리하게 가는 거예요. 알았죠? 3, 5, 15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30개를 빼면 되네. 그럼 30개 뺐으니까 465가 되겠네. 그죠? 자, 넘어갑시다. 자, 뽑아서 나열이란 뭔 소린가 한번 봐봐. 어른 5명, 어린이 6명 중에 어른 1명, 어린이 2명을 뽑아서 세우래. 어른 5명 중에 1명 뽑는 게 5가지지 뭐 5시, 그치? 어른이 6명 중에 2명 뽑는 게 6시이죠. 6명 중에 2명 뽑았어. 몇 명을 뽑힌 거야? 3명. 그 3명을 뭐 한대? 1열로 나열. 3팩. 5 곱하기 15 곱하기 6 9 45 450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이거 함수인데 선생님이 함수를 미팅으로 설명했잖아. 마치 이런 거예요. 박스에 있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키라고 해봐. 키. 남자가 키가 크면 짝을 하는 여자도 키가 커야 돼. 오케이? B가 A보다 키가 크면 B가 고른 여자도 A가 고른 여자보다 키가 클 거다 이거야. 키 순서로 짝을 짓겠다는 거죠. 키 순서로 짝을 짓겠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자가 몇 명 나와 있어? 남자 3명인데 여자가 5명 나와 있지. 어차피 함수는 남자 1명, 정의역 하나가 치역, 공역 하나를 골라서 치역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치? 여자 1명을 골라서
딱 한 명만 골라야지. 얘가 뭐 화살표 많이 나왔으니까 전 두 분이랑 짝을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 함수는. 그러면 어차피 이 x 입장에서 짝을 해줘야 될 수 있는 여자는 3명이 필요한 거니까 5명 중에 3명을 골라봐. 그럼 그 3명이 만약에 뭐 4, 6, 10이다. 그러면 키 순서로 갈 거니까 5가 10에 가고 3이 6에 가고 1이 4에 가면 되지. 뽑아 놓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키 순서로 짝 하라 그러면 돼. 키 순서니까 누가 크고 작은지 명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서 짝을 짓겠지. 우리는 그냥 사람 수만 맞춰서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함수에서 조합이 나왔다. 아니 부등호가 나왔다. 이거 조합으로 푸는 겁니다. 지금 기억해야 돼. 혹시나 자네가 확통을 배운다면 확통에서까지, 확률과 통계에서까지 쓰이는 풀이니까. 물론 아마 확통 배우는 애들이면 확통하기 전에 나랑 이걸 한번 더 돌릴 거예요. 보통 경우에서 한번 돌리고 다시 확통하거든. 자,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가자.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자, 한 평면 위에 있는 5개의 점 중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을 때, 이 뭔 말이냐? 이 말은 뭐냐면 직선 하나에 우리가 점 2개면 직선 하나를 그리는데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으면 점 3개 가지고 직선 몇 개 나와? 하나밖에 안 나와. 중복된 직선이 나오는 거지. 이제 뭐가 중복됐다는 거예요? 이 점과 이 점을 골라서 직선 만들면 얘고, 그치? 이 점과 이 점 골라서 직선 만들어도 얘고, 그치? 나중에 뭐 녹색깔로 해볼까?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직선 만들어도 되고, 이 세 개의 점을 가지고 만드는 모든 직선이 중복돼서 한 가지로밖에 안 나오잖아. 이럴 리가 있다 없다. 그럴 일 없다. 없으니 안심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알았죠? 저런 일 없다는 얘기야.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5개의 점 중에서 직선은 아까 말했지만 점 몇 개만 이으면 직선 하나가 나와? 2개. 5, 12. 점 2개를 골라만 주면 답이에요. 답이 10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각형의 개수.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래. 점이 하나, 둘, 셋, 넷, 9개의 점 중에 점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나와. 하나, 둘, 셋 고르면 이렇게 삼각형 나오잖아. 그치? 그런 거야. 그럼 9C3인데 여기서 안 나오는 삼각형이 있어. 파악했습니까? 눈치챘어요? 세 점을 골라도 삼각형이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야. 세 점을 골라도. 왜? 그 세 점이 하필 한 직선 위에 있어서 여기서 세 점 고르면 삼각형이 나오니? 직선 나오지. 그치? 저 직선 하나에서만 세 점 고르는 경우가 몇 개야? 여기서만 4개의 점 중에 세 점 고르는 게 사실 3개 있죠. 이런 직선이 총 몇 개 있어? 선분이 둘, 셋, 그치? 곱하기 3을 빼주는 거예요. 987, 321, 4 곱하기 4, 3, 12. 착착착착. 84에서 12 빼면은 72가지가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알겠죠잉? 넘어갈게요. 자, 평행사변형의 개수.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평행사변형을 어떻게 만드냐면 요 세로 대각선이 4개나 있잖아. 세로선이. 이거 중에 아무거나 2개를 골라봐. 그리고 가로 대각선 4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만 골라봐. 그럼 이렇게 고른 선들로 둘러싸여진 도형이 하나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선을 2개 고르면 알아서 평행사변형 1개가 결정될 거니까 선 2개 고르는 경우에서 4개 중에 2개, 5개 중에 2개 다 골라야 되니까 곱하기로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 곱하기 10해서 답이 60까지.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분할과 분배는 설명을 또 한번 듣고 오는 게 나은데 그래요. 분할과 분배 설명이 남았었네. 근데 뭐 여기서 해도 되니까 그냥 분할 분배 여기서 할까? 아니다. 설명을 한번 하고 하자. 분할 분배. 실은 이거 안 찍었거든. 나 분할 분배 없는 줄 알고. 근데 뭐 들어야 되겠네. 그치? 한번 듣고 봅시다. 자, 분할과 분배 강의예요. 나 설명을 다 한 줄 알았더니
분할 분배를 안 했더라고. 분할 분배는 어렵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서로 다른 10개를 첫 번째 5개 분할하는 방법. 두 번째 뭐 3개 2개 분할하는 방법. 세 번째 3개 1개로 분할하는 방법. 이렇게 알았지? 자, 서로 10개 중에 5개 분할하려면 일단 5개를 꺼내. 초이스. 그럼 몇 개 남아? 5개 남지. 그 5개 중에 5개를 또 꺼내. 자, 이래놓으면 5가 두 번 보이네. 여기서 200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5의 개수만큼. 아직은 설명 다 하고 이게 왜 들어간지 얘기해줄게. 얘는 10개 중에 3개 끄네. 7개 남았지? 또 3개 끄네. 4개 남았네? 2개 끄네. 2개 남았네? 2개 끄네. 그러면은 3, 3이 2개 보이죠? 2도 2개 보이지? 그럼 3 2개 때문에 200분의 1이 곱해지는데 2 2개 때문에도 곱해져요. 이렇게 알자리 똑같은 숫자의 개수만큼, 등장 횟수만큼 곱하는 거야. 마지막은 10개 중에 3개 꺼내고 7개 중에 3개 꺼내고 4개 중에 3개 꺼내고 1개 중에 1개 꺼낼 건데 3개가 3이 3번 보인 3번 보이니까 300분의 1인 거지. 그치? 자, 여기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맨 뒤에 OCO 1이야. NCN은 1이란 말이야. EC2도 1이고 1C1도 1이야. 근데 곱하기 1이니까 보통 생략해도 되잖아. 근데 이거 안 쓰면은 이가 몇 개 보여? 알자리야? 하나밖에 안 보이지. 그치? 얘를 안 쓰면은 뒤에 입획이 안 곱해져. 놓쳐 보통. 깜빡한다고. 그럼 틀리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다 써줘요. 이게 곱하기 1인 건 나중에 안 곱하면 되잖아. 그 쓰는 뭐 어렵다고. 그치? 항상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3이 두 번 보면 두 번 쓰는 거고. 그치? 뭐 여기에서 이제 왜 나누기를 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예를 들면 이래요. 자, 빨간 펜, 파란 펜, 녹색, 검정, 이 네 개의 색깔을 가지고 내가 두 개 나눌 건데, 파랑, 녹색 끄집어내고 빨간, 검정 끄집어내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 자, 잘 봐. 뭐 먼저 했어? 얘 먼저 꺼냈지? 그 다음에 얘 꺼냈어. 그치? 자, 이런 결과랑 빨간 검정 먼저 꺼내고 파랑 초록 마지막에 꺼낸 거랑 순서가 다르지. 뽑은 순서가 달라. 근데 뽑은 결과는 어때? 똑같이. 그러니까 뽑기다 보니까 내가 어떤 순서를 뽑느냐가 지금 여기선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야. 곱하기 처음 5개 뽑았고 그 다음 5개 뽑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표시되고 있는 건데, 결과는 같은 게 두 번 나온단 말이야. 뽑는 순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거를 없애주려고 경우의 수에서 중복되는 경우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누거나 빼거나 합니다. 보통은 이제 나누기가 좀 꼴저싸게 먹히는 편이지. 그래서 분할 분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배는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뭐 두 명한테 나눠줄 거면 2팩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뭐 4개로 나눠놨으니까 4개를 분배하면 4팩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뭐 얘도 4개는 4팩,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분배야. 분할이 중요한 거야. 분할하고 나서 분배는 쉬워요. 문제 가서 보면 압니다. 알았죠? 잘 모르겠는 건 항상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댓글로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로 돌아갑시다. 자,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6개의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3개의 바구니에 빈 바구니가 없도록, 그치? 그러면 6개를 3개, 2개, 1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2개, 2개, 2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4개, 1개, 1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지? 그럼 아까 앞서 설명한 대로 6시 3, 3시 2, 1시 1 하는데, 중요한 게 뭐야? 여기 똑같은 숫자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얘는 이걸로 끝이고, 두 번째 거는 6시 2, 4시 2, 2시 2. 이거 똑같은 거 더럽게 많지. 이가 3개. 알자리에 있는 것만 뭐라고 강조했을 거예요. 그쵸? 나누기 300분의 1. 얘는 6시 4, 2시 1, 1시 1. 그럼 여기도 1, 1이 2개 있으니까 200분의 1로 나눠야 되겠지. 내가 강조한 게 뭐였어? 기억나?
실은 몰라. 아직 분할 강의 찍기 전에 이거 하고 있는 거라 뭔지 뭘 강조했을지 모르겠는데 요 맨 뒤에가 계산하면 1이야. 근데 이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해서 안 쓰고 있으면은 이거 이 두 개 보인다고 이펙한다고 그냥 계산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맨 뒤까지 다 써주시고 계산만 하세요. 20에 3 곱하면 60, 15, 6. 여기는 15개. 여기는 15, 15개. 답이 90까지가 되겠네. 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분할은. 자, 분할로 분배네요. 7명의 학생을 3명, 3명. 1명, 그치? 이펙분해를 해주고 세조로 나눴는데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로 알아서 가라고 세조를 세 군데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는 3팩이죠. 40 곱하기 3, 520, 420. 답이 4번. 알았죠? 자, 마지막 대진표입니다. 대진표도 똑같아요. 분할 분배랑 똑같은데 쉽게 보면 대진표는 항상 크게 자르는 거야. 큰 데서부터. 처음에 3명 나눠야 돼요. 이 100분의 1 들어가겠지, 그치? 근데 봐봐. 토너먼트에서 너가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그러니까 여기는 애들끼리 서로 바꿔 쓰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좌우 바뀌는 거 아무 의미 없지. 똑같은 거잖아, 그치? 내 상대가 누구냐가 바뀌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상대가 똑같은데 A, B, C를 이렇게 쓰는 거랑 여기다 A, B, C 쓰는 거랑은 똑같은 경우라고.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되고요. 이제 큰 거를 나눴으면 작은 데서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나눠야지. 2명, 1명, 그치? 3명 중에 2명, 1명 중에 1명, 그죠? 여기는 뭐 알짜리 같은 게 없으니까 할 게 없고, 반대편도 2개, 1개 나누는 거니까 이거 제곱이겠죠? 이게 토너먼트 경우서 끝이에요. 2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9, 90. 답이 4개. 그렇게 우리 수학화가 마무리됐네요. 아이고, 마지막 단원이라 선생님들 찍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 체력적으로. 아유,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수학 1에서 봅시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따로 말을 안 해도 센 수학 책 B단계 정도는 한 3번씩은 풀어요. 알았지? 항상 강조하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3번 정도는 풀어야 돼. 본인이 1등급을 먹고 싶으면. 알았지? 이미 1등급 나온 애들은 그 정도 풀어왔어요.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 정도 풀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그럼 열심히 해서 수원에서 봅시다. 바이바이.